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법. 인생 후반기 행복 가이드. 나이와 행복의 관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행복이 감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유자 곡선 행복론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도는 중년기에 최저점을 찍은 후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노력과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 깊이 있고 지속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1. 관점의 전환. 나이 듦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성숙함의 가치 인식하기.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이 축적되고 지혜가 쌓이며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외적인 성취와 타인의 인정에 매달렸다면 나이가 들수록 내적인 평화와 진정한 가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안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성숙함의 결과입니다. 시간의 소중함 깨닫기.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유한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울함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현재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회정서 선택 이론에 따르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인식할 때 사람들은 더욱 의미 있는 관계와 경험에 집중하게 됩니다. 2.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 적절한 운동의 중요성. 나이가 들수록 신체 건강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집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30분씩의 산책, 주 3회의 가벼운 근력 운동, 요가나 태극권 같은 부드러운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신체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통해 엔돌핀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며 사회적 활동의 기회도 늘어납니다. 특히 그룹 운동이나 동호회 활동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영양과 수면 관리.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는 다른 영양 관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칼로리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질 좋은 단백질, 신선한 채소와 과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의 질 또한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워지지만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며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관계의 질 향상. 깊이 있는 인간관계 구축.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축소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일은 아닙니다. 대신 몇 명의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더욱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종단 연구인 그랜트 스터디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갈등이 있다면 용서하고 화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기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취미 활동, 자원봉사, 학습 모임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만남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세대로부터는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배울 수 있고 같은 세대와는 공감대를 나눌 수 있으며 더 연장자들로부터는 인생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 평생 학습의 자세.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여유롭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학습에 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요리, 컴퓨터 활용 등 평소 관심 있었던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학습은 뇌를 활성화시켜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또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창조적 활동 참여. 창조적 활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연주, 공예 활동, 정원 가꾸기 등 자신만의 창조적 표현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몰입감을 제공하고 자아 실현의 기회를 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창조적 활동의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과정 자체에서 얻는 즐거움과 만족감이 더 중요합니다. 완성된 작품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지역 전시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5. 의미와 목적 찾기. 자원봉사와 사회기여.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자원봉사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자신에게도 큰 만족감을 줍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고려해보세요. 예를 들어 교육 경력이 있다면 문해 교육이나 멘토링 활동을, 요리를 좋아한다면 지역 복지관에서의 급식 봉사를, 동물을 사랑한다면 동물 보호소에서의 활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산 남기기.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는 반드시 물질적인 유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기록하거나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거나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가치관을 전수하는 것 모두 중요한 유산입니다. 일기나 회고록을 쓰거나 가족사를 정리하거나 자신만의 레시피나 노하우를 책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의미를 부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6. 스트레스 관리와 정신 건강. 명상과 마음 챙김. 명상은 나이에 관계없이 도움이 되지만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효과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복잡한 명상법을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0-15분씩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거나 걸으면서 주변의 소리와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음 챙김의 mindfulness 연습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게 해주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 산책할 때, 대화할 때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해보세요.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행복 증진 방법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친구의 안부 전화, 아름다운 노을 등 작은 것들도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바꿔줍니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7. 취미와 여가 활동의 중요성. 진정한 관심사 찾기. 나이가 들면 사회적 의무나 타인의 기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 시간이나 여건상 포기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보거나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볼 수도 있습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 실현의 수단이며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기에 의미 있어 보이는 취미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자연과의 교감.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정원 가꾸기, 하이킹, 바다나 호수 근처, 산책, 새 관찰하기 등의 활동은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도시에 거주한다면 근처 공원을 자주 방문하거나 실내에서 화분을 키우는 것도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연과의 접촉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생명의 순환을 체험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연결감을 높여줍니다. 8. 변화에 대한 적응과 수용. 유연한 마음가짐.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유연하게 적응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충분히 좋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처럼 빠르게 걷지 못한다면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더 자세히 관찰하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면 메모를 적극 활용하고 중요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습니다. 손실에 대한 건설적 대처.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이별, 건강의 변화, 사회적 역할의 변화 등 다양한 손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실을 부정하거나 억압하기보다는 충분히 애도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남아있는 것들에 더욱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를 잃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9. 미래를 위한 준비. 현실적인 노후 계획.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적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의미 있는 활동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너무 먼 미래만 바라보지 말고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세요. 5년 후, 10년 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에이징.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떻게 나이를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건강한 에이징을 위해서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예방 가능한 질병들을 미리 대비하며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또한 인지 건강을 위해 독서, 퍼즐, 새로운 학습 등을 지속하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세요. 나이 들매 지혜.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 듦을 단순히 쇠퇴의 과정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과 깊이 있는 경험의 기회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행복이 성취와 자극에 기반한 것이라면 나이가 들어서의 행복은 수용과 감사에 기반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와 함께 얼마나 지혜롭고 감사하며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간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꼭 만나요. 구독 눌러두셨죠?